그래, 결심했어. DJ 강상과 함께 떠나는 라디오 사찰 여행, 라디오 전런. 서울에서 춘천에 있는 청평사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버스를 타도 되고 경춘선 지하철을 타도 되지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차를 타는 것이다. 그리고 뭐니 해도 춘천 여행 감성. 여행의 낭만에 시동을 거는 건 기차지. 기차마다 정차하는 역이 달라서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춘천역까지는 보통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 나 불교계 크리에이터 선두주자 강산. 절에 가기 전 사전 공부는 필수. 청평사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오봉산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973년 광종 24년에 영현선사가 창건하여 백암선원이라 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발품 팔아서 직접 보고 직접 해보는 것만한 게 없지. 우선은 절로 런런. 춘천역에 내려서 청평사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행은 뭐다? 낭만이다. 그래서 나 강산 낭만을 위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코스를 선택했다. 배싹은 편도 3,000원, 왕복 6,000원의 비용이 들고 9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에 한 대씩 배가 출발한다. 청평사 초입의 선착장까지는 3km,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풍경은 아주 나이스하다. 다들 도심을 떠나 간만에 보는 아름다운 풍경에 너도 나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른다. 익숙한 멜로디.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 견새야 18달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때만 태우는 소양강처녀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어쩌나
배를 타고 20분 걸려 선착장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려 청평사까지는 또 걸어서 30분이다. 휴, 벌써 땀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여름엔 계곡 흐르고 가을엔 단풍이 반기고 가는 길 곳곳에 볼거리들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잠시. 여기서 잠깐 청평사도 문화재 입장료 받습니다. 그러나 청평사 신도이거나 조계종 신도증과 그해 교무금 납부 내역 소지자 본인은 무료 입장.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어여쁜 공주님을 사랑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밤마다 가슴앓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죽어서도 공주님을 잊지 못한 청년. 세상에나 뱀이 되어 나타나선 공주의 몸에 붙어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깍! 징그러! 뱀 저리 가! 저리 가! 무슨 수를 써도 뱀이 떨어지지 않자 한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궁궐로 찾아왔다. 저는 고려에서 온 스님입니다. 제가 저 불쌍한 뱀의 넋을 풀어주고 공주님을 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령 높은 스님이 공주를 데리고 고려로 향했는데 목적지가 다름 아닌 바로 이곳 춘천의 깊은 산속에 있는 청평사. 공주는 청평사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 제발 이 뱀이 이승의 한을 풀고 극락광생하길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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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공주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새벽 청평사에서 울리는 맑은 종소리에 잠이 깬 공주가 흐르는 폭포수로 가서 몸을 씻었는데 바로 그때 공주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던 뱀이 붕덩 하고는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던 것이었다. 물에 비친 공주의 그림자를 공주로 착각했다나 뭐라나. 그리하여 공주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뱀은 청평사의 회전문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공주는 불쌍하게 죽은 청년을 위해 3층 석탑을 쌓아 청년의 넋을 위로했다 하더라는 이야기. 청평사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폭포. 실제로 온도가 낮아 시원한 것도 있지만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만으로도 시원해지는 건 그저 기분 탓일까? 구성폭포 이름처럼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9가지로 난다 하여 구성폭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폭포를 9그루의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다 하여 구성폭포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렴 어떤가? 이 열기를 식혀주기만 한다면 이름이즈 뭔들 여행의 피로를 잠시 식히고 가보기로 한다.
시원한 물가에서 땀을 식히다 보니 배가 고프네. 또 배가 고프니 냉면 생각이 절로 난다. 여기서 잠깐 깜짝 스페셜 코너 강산의 사찰 음식 요리 교실. 안녕하세요, 강종원입니다. 더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원 달큰한 배냉면 드셔보셨어요? 지금부터 배 갖고 냉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2인 기준으로다가 배 2개, 냉면, 오이지, 무짠지, 식초, 매실청, 조청, 겨자, 그리고 파인애플 통조림 끝.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가 준비되면 배를 강판에 갈아요. 면보 넣고 짜고 그 물만 쓰세요. 배즙에다가 식초, 매실청을 넣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 육수도 끝. 참 쉽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고명으로 올라가는 오이지랑 무짠지랑 얇게, 최대한 얇게 써셔야 됩니다. 짠기를 빼기 위해 찬물에 잠시 담가놓고 물기를 꼭 짜서 조청에 묻혀주세요. 조물조물. 다음은 감칠맛을 뿜어낼 겨자 소스. 3살 아이도 따라할 만큼 쉽습니다. 겨자에 파인애플 통조림 건더기 딱, 국물까지 넣고 갈아주면 딱. 그러면 소스도 준비 끝. 다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면을 삶아서 찬물에 씻어주고 준비해둔 재료들을 한 그릇에 예쁘게 담으면 진짜 끝. 맛있게 먹어줍니다. 허기진 배를 시원한 배냉면으로 채우고 다시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아이고,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숨이 조금씩 차오를 쯤 드디어 청평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평사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사찰인데요. 6.25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거의 다 불타버렸답니다. 1970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소양댐이 생긴 이후에 섬 속의 절이라 불리면서 청춘 남녀의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요즘 SNS를 통해 젊은 커플들이 등산 여행을 한다거나 사찰 여행을 다니며 인증샷을 남기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커플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에휴. 춘천 청평사에 오고 싶었던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를 타고 사찰에 들어온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찰 여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사찰은 산속에 있어서 많은 시간 산을 타고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올 수 있다니 여긴 꼭 가봐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청평사에 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주문이 없습니다. 대신 회전문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전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회전문의 뜻은 중생들에게 윤회전생을 깨우치게 하는 마음의 문이라고 하네요. 유일하게 청평사에서만 볼 수 있는 회전문을 보고 경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정말 다람쥐가 많이 보여요. 청평사란 이름은 맑게 평정되어 있다라는 뜻, 청평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람쥐가 많은 건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다람쥐들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귀여워. 그리고 청평사에 관광 해설사분이 계십니다. 꼭 이분께 청평사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찰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팝업 라디오 DJ 발전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의 DJ 강산입니다. DJ 강산과 함께 떠나는 라디오 사찰 여행, 라디오 전런, 청평사 가는 길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코로나19로 사찰에 마음껏 가지 못하는 분들, 여행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시간이었는데 오래전 다녀왔던 청평사의 기억을 다시 돌이켜보며 제가 더 힐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느낌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어 즐거운 여행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중간에 강종원 선생님이 깨알같이 전수해드린 배냉면 레시피도 잘 받아 적으셨나요? 배를 갈아 면보에 짜고 매실청과 식초를 소량 넣어준 뒤 냉장고에 하루 보관합니다. 그리고 고명으로 올라갈 오이지와 무짠지를 얇게 썰어준 뒤 찬물에 담가 짠기를 빼고 조청에 절여놔줍니다. 그리고 면을 삶아 한 접시 잘 담고 고명을 얹고 숙성된 배 국물을 넣어서 먹으면 끝! 또 먹고 싶네요. 배냉면은 정말 대우받는 느낌의 음식입니다. 제가 사찰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들 중 하나가 어느 절을 가나 밥이 정말 맛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 사찰 음식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엄청 재밌게 다가왔어요. 제주도 관음사에 갔을 때는 파인애플을 튀겨서 주셨었는데요. 그리고 함께 나왔던 해초류들, 그 맛이 너무나 특별해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사찰 음식을 직접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칼질조차 서툴지만 음식 본연의 맛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사찰 음식의 방식과 그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찰 음식점도 많이 생겼지만 예전엔 절에 가지 않으면 먹기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죠.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사찰 음식의 대명사는 뭐니 해도 비빔밥인데요. 지금이야 다채로운 사찰 음식이 대중 앞에 선보이고 있고 종교와 상관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찰 음식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사찰 음식점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미식가들도 있는데요. 저도 너튜브 최초 사찰 음식 먹방 컨텐츠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촬영 자체가 정말 행복 가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사찰 음식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풀만 먹고 어떻게 사냐? 밍밍하고 맛없지 않냐? 너무 어른들 입맛이다. 하시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 산문 출입을 막는 사찰의 특성상 사찰 음식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몰랐던 맛, 몰랐던 식감의 음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사찰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고수를 드셨다고 해요. 저는 동남아 음식에서만 고수를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처럼 처음으로 접하는 음식에 대한 신비감은 물론이고 재료가 갖고 있는 성질과 맛들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니 각종 식재료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던 저의 입이 이제야 호강 중입니다. 앞으로 너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사찰 음식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전런을 통해 춘천 청평사에 함께 다녀왔는데요. 전국에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 많은데 한 군데만 추천드리면 서운해하실까봐 두 군데를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사찰 여행지는 경기도 의정부 망월사입니다. 아이고 전런이 뽑은 2019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데요. 그런데 차로는 못 갑니다. 넉넉히 1시간 정도 등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면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사찰 여행지는 제주도 약천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신혼부부들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꼭 약천사에 들려 인증샷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답게 사찰 곳곳에 야자수가 심어져 있는데요. 사찰과 야자수의 조합이라니 바로 인생샷 느낌 오지 않으세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며 아름다운 사찰 여행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팝업 라디오 DJ 발전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의 수많은 목표 중 하나가 라디오 DJ였어요. 막상 DJ 발전소 1일 DJ 제의를 받고는 긴장도 많이 하고 우리 PD님과 작가님과 엄청 회의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몰두하고 있는 사찰 여행과 사찰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영양 만점 배냉면 만드는 법도 가르쳐 드렸는데요. 참 맛있었죠? 그런데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팝업 라디오 다음 시간에는 1일 DJ 강산과 함께하는 DJ 발전소 두 번째 시간.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딕 패밀리의 또 만나요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 팝업 라디오 DJ 발전소 DJ 강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